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안승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AI 반도체를 제가 잘 아는 건 아니고요. AI 반도체 쪽에 제가 표준화를 의장을 맡고 있어서 반도체 쪽에, 그래서 그쪽에 표준화 관점에서 보면 어떨 건가라고 그 이슈 보고를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요, 정책 동향, 산업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해갖고 마지막에 시사점을 어떻게 도출할 거냐라는 게 이제 이 전체에 대한 발표의 큰 이슈고요. AI 반도체는 사실은 아까 인공지능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가 단순하게 계산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넘어서서 지금은 인지나 이런 걸 추론이나 학습이나 추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반도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반도체를 인공지능 반도체를 보고 우리가 기존의 반도체보다 좀 더 상위 레벨의 반도체를 본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병렬 처리함에 따라서 이런 큰 이슈가 나온다라고 보면서 현재 AI 반도체 큰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과기부나 산업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죠. 산업부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되었고, 과기부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전략 기술로 지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를 이제 크게 구분한다 그러면 시스템 측면과 서비스 플랫폼 측면과 기술 구현 측면에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학습용으로 할 거냐, 추론용으로 할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를 데이터 센서 서버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엣지 디바이스용으로 할 거냐, 그런 식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기술 구현 방식으로 따지면 이제 그래서 FPGA나 에이지 쪽으로 구분돼, 이건 이제 2세대 쪽에 이제 구분돼 있고,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유로모픽이 나오면서 새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측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를 구분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3세대 쪽에 연구개발 R&D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2세대 쪽에서도 포커스를 해서 2세대 반도체 쪽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를 우리가 보통 지칭하면은 여기를 이제 CPU나 GPU를 1세대로 보고, 2세대를 이제 아까 ASIC이나 ASPP를 다루는 NPU를 이제 2세대로 보고, 3세대를 이제 유로모픽 새로운 소자가 들어온 형태로 본다라고 해서 그 소자를 이제 3세대로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형태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발전한다. CPU에서 이제 NPU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 있다가 굉장히 큰 영역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NPU에서 다시 유로모픽 굉장히 큰 영역에 3세대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문가는 다르지만 일반인들이 AI 반도체라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아, 내랑 비슷한 반도체다, 내처럼 생각한다. 내처럼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병렬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직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반도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유런처럼 연결돼서 어떤 일을 병렬적으로 하기 때문에 AI 반도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요거에 맞게 그 새로운 반도체가 유런처럼 작용하는 반도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정체적으로 사실은 글로벌 동향 보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패권하고 있죠. 아까 그 표준화에서 중국이 왜 계속 표준을 집중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사실은 큰 대륙으로 전체 표준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IC나 IS 같은 경우는 국가 간 표가 한 표예요. 그래서 중국은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IS나 IS에 가서 전문가들 굉장히 많이 파견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표준을 막 내요. 그래서 그 표준을 다 등록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 표준을 가지고 제재가 들어오면 중국은 IC나 IS를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커다란 패권의 전쟁에서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하고 있고, AI도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 개발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 AI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잘 되려면 이런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하는 게 한데, 요게 전체적으로 중국, 미국, 한국이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 표준은 어떻게 연관을 해야 되냐, 그런 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현재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본다고 치면 기술 개발 측면에서 아까 이제 로드맵을 많이 작성을 하는데, 로드맵이 이제 공연볼이 안 되려면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저희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 개발 측면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R&D를 할 때, 이 R&D에 필요한 표준이 있는 거냐, 표준 전문가 참여해서, 그럼 이런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R&D 파트 안에서 표준에 대한 걸 하는 것 같이 따로 표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표준에 대한 내용을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키워드 쭉 나열해서 하는 것뿐인 거고 실제로 R&D에서 이게 필요해? 필요하면 표준 같이 연결하고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따로 기술만 개발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 2022년에 나온 AI 반도체 쪽에 산업혁명 대책 지원인데 우리가 이제 과기부에서 했던 거는 초교차 기술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MPU나 핀 기술, 신소자 유로모픽 쪽이죠. 유로모픽 쪽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선도국의 공동 연구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게 있죠. 이 큰 이유는 뭐냐면 현재 모든 산업이 전략적으로 자국 내에서 클로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그 소부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로 공급망을 확보해야 되겠다. 독자가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뜻처럼 미국도 독자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기술 딱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건 중국이 오면 안 되겠다. 판단하고 걔네들 전략상 클로즈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만의 전략선이 뭐냐 생각해서 이제 클로즈 하고 있고 미국은 글로벌하게 그러면 중국과 대척되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도체 하는 국가 어디야? 한국. 그래, 한국을 찍어서 같이 하고 있고 2차 전지하는데 어디야? 한국 찍어서 같이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이 하고 있지만 그래 우리의 우방국에 한국이 있네. 한국에 맡겨서 디스플레이 계속 육성해보자. 난 전략 갖고 있는 거죠. 미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정도 본다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등과의 협조가 필요하다. 초기 시장 수요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센터 적용이라든지 실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산학연의 협력 생태계가 조성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학과가 형성되고 현재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NTI에서 반도체 R&D하고 AI 반도체 R&D를 봐봤는데 굉장히 이제 크게 다 증가한 형태로 가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점점 세출되는 형태로 R&D가 세출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현재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AI 쪽 관련된 반도체는 계속 증가한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AI 쪽 계속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응용불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AI 반도체가 아까 말한 인공지능 여러 군데 보면 많이 나오지만 자동차, 통신, 컴퓨터 서버, 소비 가전, 산업용 저장장치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저희가 가장 빨리 적용될 거라 생각되는 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를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많이 가고 있죠. 자율주행차들 많이 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거의 기술 개발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이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인공지능의 윤리성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율차가 가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차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탄 사람을 보호하는 게 1순위 퍼스트 프라이어티예요. 만약에 이 차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누구를 쳐야 될 때 어떤 사람들을 쳐야 되냐 이런 윤리성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을 치는 게 좋은 거냐 여러 명을 치는 게 좋은 거냐 뭐 높은 사람을 치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다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급사고가 났을 때 빨리 사람을 영상으로 캐치한 다음에 이걸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통신돼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아니면 탄 사람이 죽는 게 좋은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갈 수 있는 기술적으로는 거의 많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상용화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에서도 내가 돈 낼게, 내가 보험 해줄게. 그래서 빨리 진행하려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쪽이 많이 형성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 분야를 본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스마트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서버에도 마찬가지고, 자율차도 마찬가지죠. 이 차종에 이제 해외 기업을 보면 애플, 퀄컴, 테슬라, 뭐 화웨이 이런 데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미국 기업이 많이 파생돼 있고 이쪽으로 미국 쪽은 전략적으로 딱 산업을 클로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에서도 삼성이나 뭐 이제 SK 하이닉스 이쪽에 현재 이쪽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는 뭐 아까 인공지능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을 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바둑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와서 이겼을 때 인간의 직관의 영역이 과연 컴퓨터 계산이 되는 거냐
판단해 봤을 때 직관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바둑이라 보면 우리 직관적으로 여기가 가장 우세한 도로 생각했는데 이거를 계산을 막 돌려서 해보면 가능하다. 그게 수가 많아서 오래 걸릴 뿐이지. 근데 이제 시간을 짧게 주면 사실 사람이 이기죠. 근데 시간을 길게 주면 인공지능이 이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추론과 학습을 계속 하면서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방향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 가고 있고 그냥 CPU, GPU에서 이런 칩이 있는 것처럼 2세대는 AI 전용 그 칩이 들어간 형태로 NPU 형태 발전되고 있고 3차는 이제 진짜 하나하나가 하나의 뉴런인데 그게 하나의 메모리나 CPU가 다 복합된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그런 형태로 뉴런호흡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둘을 묘사하는 것이 AI 반도 최종 목표처럼 현재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빨리 가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사람보다 똑똑해질까 사람보다 능가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대 반도체는 이제 CPU나 GPU 형태의 기술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CPU 같은 경우는 DRAM, 캐시, 컨트롤러, ALM이 되어 있는데 GPU로 가면 따라서 이제 굉장히 AL을 이렇게 얇게 작게 쪼개진 형태로 좀 더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NPU 단계 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NPU 기술도 있고 프로세싱 메모리 기술도 있고 HM 기술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메모리에 그 로직이 같이 들어간 형태로 가보자 핌 쪽으로. 그래서 이쪽에 이제 많이 또 새로운 표준화로 많이 가면서 기술 해보를 해보자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거냐. 그래서 시냅스 소재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스태틱 램으로 그걸 막 병렬 연결을 할 거냐, 아니면 마그네틱 램으로 많이 할 거냐, 아니면 페이스 체인지 램으로 많이 할 거냐, 아니면 리스트 저항 메모리를 많이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현재 연결돼 있어. 이걸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냅스 소재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작은 시냅스인데 그 시냅스를 가지고 방법을 여러 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그네틱이 됐던 페이스 상전이가 됐던 저항이 됐던 이걸 해봐서 이게 가장 좋은 형태의 A 반도체겠다는 게 현재는 이제 연구소나 학교 입장에서 많이 풀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반도체 쪽의 표준화가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 키 이슈가 AI 반도체 때문에 AI 참 뽑아온 건데 실제로 이제 TC47이 지능형 반도체 그룹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제 가장 AI가 관계 있는 건 지능형 반도체는 신경망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죠. 이게 가장 AI 쪽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했던 건 어떤 것이냐면 이제 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 쪽에 인터페이스 쪽에 기능 안전 보안이라든지 기능 안전을 위해서 하는 프로세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게 이제 진행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자동차 쪽에 연관능 안에 그 반도체 쪽 그 지능화하는 표준이 들어간다. 그걸 이제 현재 기술 보고서로만 현재 돼 있고 이걸 표준화하겠다는 생각이 또 있고요. 그 차량용 반도체에서의 어떤 검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TT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포럼으로 돼 있죠. 여기 포럼이요. 그 전에는 이제 지능 반도체 포럼이 돼 있는데 그 포럼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표준화는 여러 가지 하셨어요. 이제 자체 단체 표준을 진행하셨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쪽에 되면 인공지능이 발전하겠다라고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 표준을 하시는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는 이제 TC47의 반도체 표준 쪽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TC도 있고 SC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TC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여기 TC 안에 인큐베이션 워킹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션 워킹 그룹이 뭐냐면 인터레스팅한 관점에서 표준할 것이 있으면 인큐베이션을 키워라. 그러면 인큐베이션 키워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랑 모여서 그 이슈가 넓어지면 그쪽을 가서 다시 또 그게 하나의 다른 워킹 그룹이 되든 하나의 SC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략 쪽에 본다면 여기서 이제 플렉스블 스트레쳐블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안에 그다음에 원T 원 저항 램을 가지고 하는 그런 반도체 측정 표준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여기는 적혀 있진 않지만 다른 아까 그 제가 RM, PRAM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한 게 현재 그 발표를 하고 있고 이걸 하겠다라고 현재 한국하고 중국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쪽 진행하고 있고 그 자동차의 로드맵에 대한 TR도 현재 나와 있고 그래서 크진 않지만 현재 서서히 인공지능 반도체 안에 쪽에서의 어떤 특성 측정이나 신뢰성 쪽에 표준화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iOS TC22, SC32 워킹 8인데 이제 자동차 쪽에 표준 중에서 실제적으로 안정성 표준이 반도체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기여를 할 거냐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표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비클 쪽에서 펑셔널 세이프티 쪽이 이제 파트 11이 반도체 쪽인데 요거에 대한 게 어떻게 기여할 거냐.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ISO 2448에서 보면 요걸 좀 더 확장된 범위 내에서의 세이프티를 해보자라고 자동차 쪽에 사람과 굉장히 연관되게 중요하니까 이런 쪽에 안전 쪽에 많이 해보자라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제덱 표준 사실상 표준화 기구죠. 그래서 요 기구 안에서 주로 많이 한 거는 사실은 핀 메모리나 이런 쪽에 이제 전략이 있고 요게 밑에 있는 아이템들이 향후 이런 쪽에 표준화를 해보자.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연구소는 학교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표준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삼성은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 다른 쪽에 이제 온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 삼성이나 SK는 굉장히 거대 기업이고 포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쪽에 사실상 표준화 기구가 있고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죠. 국제 표준화 기구는 사실은 1대1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내든 상관없이 표 한 표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상 표준화 기구는 여기 돈을 많이 내는 그룹이 더 인터레스가 강한 거죠. 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가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사실상 표준화 기구가 있고 앞에가 있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요 생각에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AI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는 큰 성장 기회를 주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기부나 산업부가 다 돈 투자하고 있고 이쪽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사실은 AI 반도체 아까 기술 쪽에서 보면 2세대, 3세대 반도체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가기부에 2023년도 R&D 본다 그러면 진짜 2세대, 3세대 집중해서 기술 개발 해야겠다는 보여드리고 있고, 정책적 협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해서 이제 팹리스 기업, 수요 기업 이렇게 같이 다 협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좀 주도를 해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고, 표준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2세대 쪽은 이제 기업이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참 많이 잘하고 있는 그 파트는 그쪽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서포트를 해주자. 그 3세대 쪽은 아직 소자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선행 표준을 넣어서 이쪽에 어떤 측정 방법 신뢰성을 하게 된다면 그걸 나중에 못 가서 모아서 이제 플랫폼적인 만약에 표준이 나온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선행 표준을 가보자는 게 저희 전략 맵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이거를 로드맵 전략을 짜라 그런다면 이제 복잡하긴 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